30년을 함께 해온 우정이 단 한 끼 식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씁쓸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마음을 나누며 살아온 친구와 인연을 끊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너무 사소해서 말하기조차 민망하지만 바로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국밥집, 늘 줄이 길게 늘어선 그곳에 함께 갔습니다. 30년 동안 숱하게 만나왔던 친구들이었기에 그 자리는 평소처럼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국밥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식탁에 놓였을 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안부 인사가 따뜻하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죠.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웃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태도가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냈던 밥값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구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던가? 그 순간 10,000원짜리 국밥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30년 동안 쌓여온 제 진심이 가볍게 취급되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밥값 문제로 친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가까이는 결국 연락이 끊기거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값 계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의 거울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 인연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소한 밥값 앞에서 금이 간 경험, 혹은 당연시되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순간, 아마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밥값 문제에서 드러나는 4가지 인간 유형과 특히 반드시 조심해야 할 최악의 유형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결국 30년 우정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국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이 주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순자 씨는 30년 넘게 모임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손이 크고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났죠. 모임마다 항상 먼저 지갑을 열었고 친구들도 순자 언니는 통이 달라 하며 따르곤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1인 50,000원이라던데 괜찮대. 누군가 말하자 친구들이 한두 명씩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거긴 너무 비싸. 나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못 갚았어. 그냥 싸고 편한 데로 가자.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왜? 어차피 순자 언니가 낼 거잖아. 여기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만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낸 밥값은 기억도 안 남고 당연한 거였구나.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나?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동안의 진심이 가볍게 취급됐다는 게 속상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호의였지만 반복되면 그 호의가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권리로 착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만 커지는 관계에서 한 사람만 계속해서 지갑을 여는 구조는 결국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도 있고 각자 사정도 다르니 앞으로는 자기가 먹은 것 각자 따로 내자. 한 번만 용기 내면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둘째, 상대의 농담 속 기대를 가볍게 차단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같이만 먹고 싶다. 계산은 내가 해, 이런 유머 섞인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선은 그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이라도 당연하다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에겐 다시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순자 씨는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본심을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수열 씨는 주변에서 정확한 사람, 계산 확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카페를 가도 늘 본인 몫만 딱 계산했습니다. 난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9,000원 낼게. 너는 제육덮밥 먹었지 11,000원 줘. 그는 그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고 친구들도 처음엔 수열이는 진짜 정확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감정을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술 안 마셨으니까 콜라값만 낼게. 나는 고기 2점밖에 안 먹었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항상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모임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중 친구 한 명이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다가 말했습니다. 나 현금이 없네. 계좌로 이체해 줄게. 다른 친구는 웃으며 괜찮아, 내가 낼게 하며 넘어가려 했는데 수열 씨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너 지금 이체해, 정확히 11,500원이야.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친구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수열이랑 밥 먹기 좀 피곤하다는 말이 친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수열 씨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야. 한 번쯤은 그냥 괜찮다 해도 되지 않겠어? 수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모임에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기버 베푸는 사람, 매쳐 주고받는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은 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테이커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은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이 컸고 그 정확함은 결국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차이는 그냥 넘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1,000원, 2,000원 차이로 관계가 어긋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둘째, 이번엔 내가 사고 다음엔 내가 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밥 사는 문화가 오히려 관계엔 훨씬 더 좋습니다. 셋째, 친구가 곤란할 땐 계산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겐 오래 남는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열 씨처럼 정확함을 좋은 성격이라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5년지기 친구 이숙자 씨는 함께 모임을 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누가 계산할지 어떤 순서로 돈이 오갈지를 두고 항상 어떤 서열 같은 분위기가 생기곤 했죠. 밥을 살 땐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계산하던 친구가 다음번 만남에선 슬쩍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말 속엔 보상받고 싶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자 씨는 말합니다. 밥 한 번 샀을 뿐인데 마치 내가 가진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뒤로 그녀는 친구와 함께 밥 먹는 게 편하지 않게 됐습니다. 언제 또 계산 이야기를 꺼낼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조종하려 들지는 않을지 조심스러워졌다고 하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상호성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위와 영향력을 돈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식사 함께조차 마음 편히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언제 또 지난번엔 내가 샀잖아라는 말을 꺼낼지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때문이죠. 결국 숙자 씨는 그 친구와의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계산하면서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밥을 누가 샀는지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리가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희순 씨는 평생을 함께 알고 지낸 친구와 어느 날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한순간의 서운함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크게 아파 입원했을 때 김희순 씨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싸가기도 했고 심지어 퇴근 후 밤 늦게까지 곁을 지켜준 적도 있었죠. 친구의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고 이번에는 김희순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도 앞두고 있었고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죠.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입원했어. 아마 수술 들어갈지도 몰라. 그녀는 위로의 한마디 아니면 그냥 괜찮아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어차피 뭐 병실에 가도 할 말 없잖아. 나중에 퇴원하면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그 순간 희순 씨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했던 마음들은 그 사람에게 단지 하나의 사건이었구나. 그 마음이 들자 그동안 쌓였던 자잘한 서운함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은 진심을 주며 관계를 쌓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 진심을 거래나 의무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의 불균형은 결국 관계를 필요하게 만들고 기억이 상처로 남게 되죠. 희순 씨는 그날 이후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가 와도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도 그저 짧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의 우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정이든 가족이든 관계는 서로 기억해주는 온도에서 유지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온도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따뜻했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지나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정은 결국 얼마나 오래 지냈느냐보다 서로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이라도 배려가 사라지고 당연함만 쌓이면 그 관계는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소한 밥과 작은 표현 하나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주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무너지고 작은 배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금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